이명, 불면증, 공황장애, 한 병으로 인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신체와 뇌의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자율신경실조증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의 방법은 뭐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뇌신경을 물리치료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디님, 만약에 어지럼, 이명, 피로감, 불면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각 증상에 맞는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명은 이비인후과 가야 되고요. 불면증 이런 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디님 같이 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 가지 증상들이 꼭 각각의 병을 찾아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이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한 병으로 인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증상이 그 하나의 병이라고.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각각 다른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하나하나씩 치료할 증상들이 아니고, 이렇게 자율신경실조증의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내분비계 시스템과 더불어서 심혈관계, 호흡, 체온 조절, 소화, 비뇨기 등 다양한 신체적인 전반적인 기능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들의 신경들이 퍼져 있고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두통이라든지 어지럼, 이명, 불면증, 공황장애, 소화불량, 심장이 두근거리고 빈맥증, 앉았다 일었을 때 어지럼이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 목의 이물감이라든지 손에 진땀이 난다든지 수전증, 피부의 가려움증이나 성기능 부전, 근육통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자율신경계가 관여하는 곳이 신체 전반적이라는 거죠. 자율신경실조증은 왜 생기느냐?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불교감신경이 균형되게 조절돼야 되는데 이 조절 기능이 파괴돼 버린 경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파괴가 되는 걸까요? 자율신경계가 깨지는 원인인자에서는 첫 번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가장 중요한 중추는 뇌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뇌관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율신경 조절에 이상이 생겨납니다. 신체적으로는 소화 기능이 안 좋거나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호르몬 불균형과 부신 기능이 약화되어 있을 때,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겨나는 상태일 때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장내축 개념에서 보면 신체와 뇌의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의 방법은 뭐겠어요? 첫 번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꿀잠,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걷기 운동을 하셔도 되고 규칙적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자주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을 요하는 것이죠. 생활습관 개선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비용이 안 든다는 겁니다. 큰 비용을 들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점은 내 의지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실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원장님 운동 꾸준히 하시나요? 저도 운동을 열심히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약물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안정제로 분류되는 정신과 약물도 있고, 우울증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개선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약물 치료의 장점은 복용이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쉽죠? 늘 우리는 쉬운 걸 택하게 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죠. 이 약을 복용하면 전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분에서 작용을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약물은 늘 부작용을 갖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원치 않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 부작용이에요. 나는 자고 싶지 않은데 약을 먹으니까 졸린다. 나는 머리가 맑고 싶은데 약을 먹으니 멍하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TMS입니다. TMS가 뭔가요? TMS는 요즘 많이 아시고들 계시죠?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고 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뇌신경을 물리치료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물리치료처럼 뇌를 물리치료한다는 거구나.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TMS 치료는 근본적으로 뇌의 전두엽을 강화해서 자율신경 실조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심지어는 이명과 두통까지도 TMS 치료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요즘 치료는 부작용이 크게 없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 주된 치료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작용이 가장 적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TMS 치료의 장점입니다. TMS 치료는 자율신경 실조증뿐만 아니라 뇌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뇌기능 이상에 따른 증상들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럼 치료법을 총 3개 알려주시는데 음. 그 중에서 가장 권장드리는 치료법은 뭔가요? 권장드리는 치료법은 첫 번째는 당연히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잘 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TMS 치료가 되겠죠. 부작용이 좀 적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치료법 중 TMS 치료가 자율신경 실조증에만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MS 치료가 어떤 병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